예, 지난 시간에 그 RNN을 이용해서 어떤 작업을 할 건지 그 세 가지 타스크를 설명을 했고요. 예, 오늘부터는 코드를 좀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봤던 코드랑은 좀 다른 코드여서 좀 읽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먼저 저격에 이거 뭔가 다운로드 했어야 되는 것 같던데 잠깐 봅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 이름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의 nationality 혹은 국적 내지는 민족 그거를 맞히는 거예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블로그니까 요거 읽어보시고. 오케이, 데이터는 다운로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운로드 받아서 언집하시고 지금 작업할 때다 집어넣는데 데이터 네임스 이런 식 그러니까 여기 다운로드 받고 언집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네임스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하라는 얘기고요. 그 작업을 수동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이나?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 데이터 폴더를 만들었고요. 거기에 names 여기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어 있고 전에 코리안 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뭐 아라빅, 차이니스 몇 가지가 있어요. 베트나미스. 그래서 이름을 쳤을 때 요 중에서 어느 거가 될 건가 그걸 맞히는 겁니다. 코리아는 전에 봤으니까 자페니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나?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베트나미스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생겼고 알파벳 수는 아닌 것 같네요. 여기는 또 알파벳 순인 것 같고. 프렌치. 여기도 알파벳 순인 것 같으네요. 그래서 일단 데이터를 다운로드 수동으로 제가 다운로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네임스 어디 갔죠? 죽였나? 여기 데이터 네임스 안에 이렇게 집어넣으라는 거고요. 오케이. 여기 좀
제가 정확하게 이해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유니코드라는 게 있고 아스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정확하게 풀리 이해하지는 못하는데 아스키라는 게 기본적으로 영어의 스탠다드한 포맷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캐릭터들을 이제 컴퓨터에서 저장을 할 때 바이너리로 0일로 저장을 하겠죠. 그 스탠다드가 저는 아스키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컴퓨터에서 저장하는 그러니까 서포트하는 랭귀지가 영어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말도 있고 뭐 일본 말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도 서포트 하려고 하는 게 유니코드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작업을 할 때 외국 단어들을 다 그 영어 단어로 바꿔치기 해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한국 그 사람 이름들도 다 영어 형태로 들어가 있었어요. 일본 말도 뭐 아베니 그것도 다 알파벳 비슷하게 만들어 놨고요. 근데 아마 뭐 이게 프렌치 같은 경우에 뭐 점 찍혀 있고 뭐 그러지 않나? 여기 이렇게 뭐 이상한 점 같은 거 찍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아스키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아스키에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런 그 외국어 캐릭터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유니코드로 알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지금 여기 유니코드를 아스키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봅시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그때 하면서 하나하나 돌려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여기 패스를 집어넣어 주면 글로브 패스라고 나오거든요. 여기 글로브라는 게 있고,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트라이를 해봤습니다. 이게 뭘 하는 건지. 그래서 지금 제가 작업하는 폴더 안에 데이터라는 폴더가 있고 names라는 폴더가 그 밑에 있고 그 밑에 텍스트 파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글로브 데이터 네임스 하고 여기 그 와일드 카드로 해서 텍스트로 하니까 그 텍스트로 끝나는 것들이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변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한번 돌려보죠. 여기서 그래서 지금 여기 글로브라는 건데 그냥 폴더만 주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군요. 예. 그래서 글로브가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거를 봤고, 그래서 여기서 패스가 들어가면 아마 요렇게 뒤에 이런 식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테스팅한 걸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 파일 이름들이 스트링의 리스트 형태로 리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 지금 요거를 제가 실험을 해본 거예요. 글로브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오케이. 그래서 글로브 이렇게 하면 아까 그 텍스트 파일이 이름들이 스트링으로 저장이 돼서 리스트 형식으로 여기 리턴되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 스트링이라는 게 모듈일 겁니다. 여기 어디? 여기 스트링을 임포트를 했죠. 그래서 스트링의 ASCII letters라는 걸 제가 프린트를 해봤는데, 그래서 string ASCII letters 프린트하면 이렇게 되고요. 타입을 찍어보면 스트링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알파벳 소문자, 대문자를 모아놓은 스트링이고, 거기다가 스트링 컨캐티네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스트링 컨캐티네이션이 됐냐면 빈칸이 추가가 됐고요. 점이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콤마, 세미콜론, 요거 따옴표, 요거 이렇게가 추가가 됐어요. 이게 왜 추가가 됐는지를 제가 좀 이해를 못 하겠는데, 빈칸 같은 거는 빈칸이 들어가나? 사람 이름이? 여기 빈칸이 들어가네요. 여기 보니까 빈칸이 들어가네요. 빈칸은 오케이. 빈칸은 들어가는데 사람 이름에 점이 들어가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유니코드를 ASCII로 바꾸면서 이게 몇 개가 추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런 것들이. 외국 이름에서 뭐 이상한 따옴표니 뭐 그런 거를 이제 그 유니코드로 표현이 돼 있는데, 그거를 그 ASCII로 바꾸면 요런 것들이 나오나 봅니다. 그래서 이게 빈칸은 뭐 오케이, 빈칸은 이해를 했어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유니코드에서 ASCII로 바꾸면서 요런 것들이 추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가를 한 거고요. 그러면 총 개수는 요거 플러스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프린트 해볼까요? 몇 개인가? 네, 57개네요. 그러면 우리가 그 캐릭터를 원하드 인코딩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캐릭터 하나가 57개의 숫자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57개의 숫자가 다 0이고요. 하나만 1이에요. 원하드 인코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몰 레터 A는 제일 처음에 1로 시작하고 나머지가 다 0으로 처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디멘전이 커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제가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걸 한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유니코드를 ASCII로 바꿔주는 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스트링이 들어오면
스트링이 들어오면 그거를 ASCII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드를 대충 보면 요게 기본적으로 하나하나 캐릭터에 대해서 트랜스폼을 해줘가지고 요걸 리스트 컴프레hension처럼 만든 다음에 그걸 조인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 보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여기 스트링이 들어오면 이거를 좀 어떻게 쪼개는 것 같고요. 쪼개서 하나하나 검증을 하는데 이게 요게 요 캐릭터 안에 들어가 있고 요게 뭐가 아니면 여기다 붙인다는 뜻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개념만 받아왔습니다. 이거 제가 다 읽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외국 이름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ASCII가 아닌 유니코드로 뭔가가 들어오면 그거를 하나하나 따오는 겁니다. 따오는데 그게 어떤 게 그러니까 가져오는데 약간의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아닌 경우에만 가져오고, 그래서 가져오면 그거를 이제 조인을 이용을 해서 ASCII로 바꿔주는 겁니다. 제가 이거 하나하나가 어떤 작업을 하는지는 안 읽어봤어요. 근데 뭐 그냥 사용을 하고 나중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때 까보면 될 겁니다. 뭘 하는지.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유니코드를 ASCII로 바꿔주는 작업이고요. 아마 이 사람도 몰라서 구글링을 해서 여기서 찾아서 쓴 겁니다.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게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항상 구글한테 물어보고 거기서 찾는다 그런 입장으로 접근을 해야지 요게 어떤 작업을 하고 요거 뭘 작업을 하고 그거를 뭐 정석 풀듯이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면 여러분 저기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끝이 안 나요. 그러니까 항상 구글한테 물어보고 찾는 습관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이해가 된 파트는 넘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는 유니코드 스트링이 들어오면 그거를 ASCII 코드로 바꿔준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이거 다 까보려니까 코드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상한 게 들어왔어요. 뭐 이상한 게 들어오면 그게 그러니까 여기 이상한 게 들어오면 이게 어느 나라 건지도 모르겠어요. 요렇게 그러니까 요게 유니코드고 요게 ASCII로 바뀐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는 파일에 있고요. 그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메모리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작업을 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category lines라고 있고 all category라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는
적어보기에는 하나는 이게 프렌치인지 저먼인지 이게 뭐 잉글리시인지 라벨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라벨에 대응해서 데이터가 필요할 거예요. 아베면은 자페니스, 캉이면 코리안,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인풋, 아웃풋 그거를 만들어줘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봅시다. 파일 네임이 들어간다고 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data names english text 파일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파일 네임이 이제 data names 그 다음에 English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걸 쫙 읽어서 그걸 인풋으로 이해를 하고 아웃풋은 English 혹은 English에 대응하는 라벨이 잡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들어오면 이게 어떤 작업을 하냐면 요거를 열어요. 여는데 UTF-8로 엽니다. 이게 유니코드를 읽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열고요. 파일을 열고 그 다음에 그걸 하나하나 읽어드려요.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스트립이라는 작업을 하고 스트립이라는 게 뭘 벗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벗겨요. 뭘 벗기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냥 베이그하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걸 다 이해하려고 하면은 무덤까지 갑니다. 예? 뭔가 벗겨요. 벗긴 다음에 스플릿 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뉴 라인이거든요. 라인을 바꾸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끝은 다 뉴 라인이에요. 라인이 바뀌는 게 여기 보이지는 않지만 요 맨 끝은 백슬래시 n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라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면 파일을 열어요. 파일을 여는데 그 파일들이 다 그 유니코드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니코드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인코딩을 유니코드 UTF-8로 인코딩을 해서 읽어드리겠다는 거예요. 유니코드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일을 연 다음에 그걸 연 다음에 읽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뭔가를 벗겨내요. 벗겨낸 다음에 그 다음에 백슬래시 n을 기준으로 해서 쪼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줄 한 줄이 쪼개질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게 한 줄 한 줄이 쪼개져서 그게 리스트 형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래서 그거를 리스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를 읽어드려요. 그러면 한 줄 한 줄이 읽혀지고 그게 지금 UTF-8 그러니까 유니코드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ASCII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그걸 리스트로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주는 작업이 파일 네임을 주면 그러니까 data names english.txt라는 걸 던져주면 그 파일을 쫙 읽어드려서 거기에 있는 이름들을 ASCII 코드로 바꿔서 리스트 형식으로 던져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제 요거를 보시죠. 요게 그 작업을 하는 거고
data names wildcard.text 해서 find files 하면 요게 아까 그 파일들 이름을 리스트 형식으로 던져줬어요. 그러면 요걸 for loop에 돌리면 요게 파일 이름들이 하나씩 나올 겁니다. data names 그다음에 english.text 뭐 korean.text 그게 나올 거예요. 그럼 파일 이름이 나올 거고 오케이. 그 OS pass 그러면 파일 네임 중에 예를 들어 English면 그 English라는 게 카테고리가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 보면 이게 파일 네임이 지금 data names english.txt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English 부분만 뽑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OS pass base name file name 그러면 English.txt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쪼개요. 그러면 English가 쪼개지고 그 다음에 텍스트가 쪼개질 거예요. 그 중에서 0번째 그러니까 그 English가 나오는 거죠. 여기 English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all categories에 append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English, Korean, Japanese, French 그게 쭉 누적해서 잡힐 거고요. 그 다음에 read lines 요걸 하면 English였으면 그 English에 들어가 있던 이름들이 쫙 나올 거예요. 리스트 형식으로. 그거를 category lines 여기에 category lines 여기에 English를 집어넣으면 거기에 English 이름들이 쭉 리스트 형식으로 저장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English, Korean, Japanese, German 그런 이름들이 쭉 리스트업이 될 거고요. 요거는 딕셔너리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예를 들어 English가 들어갔다 그러면 English에 들어가 있는 이름들이 리스트 형태로 저장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number of category는 요거 몇 개냐 하는 거를 의미를 하고요. 예. 이걸 다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다 이해하려고 하면은 좀 많이 어려우니까 이게 이런 작업을 하겠다는 거를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넘어가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category lines가 딕셔너리 형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탈리안이라고 하면 이탈리안에 대응하는 거기에 이탈리안 텍스트에 있던 이름들이 쭉 리스트 형식으로 잡혀 있고요. 그러면 그 중에 5개만 뽑겠다 그러면 여기 프린트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안 그러면 여기 처음 5개가 이렇게 뽑히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보통 이거 그냥 하나하나 실험을 돌려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걸 다 다 이해하지는 않더라도 이게 대충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걸 이해하는 정도에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예를 들어서 Korean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대응해서 뭐 강 씨도 있을 거고 뭐 김 씨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코리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거를 어떻게 표현할 건가가 이슈예요. 그러면 지금 인베이딩은 안 할 거고요. 원핫 인코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 씨를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 생각을 해보죠. 지금 아스키에 보면은 소문자하고 대문자를 다 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을 하려고 할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K가 요 캐피탈 K가 5고 I가 7이고 M이 10이라고 그래보죠.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이렇게 됐다고 그래보죠. 그러면 요거를 원핫 인코딩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거냐 하면 얘기를 들어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김 씨가 들어왔어요. 그걸 이제 텐서로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얘기예요. 오케이. Okay, now we have all the name. Okay.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예를 킴이라는 게 5, 7, 10이라고 그러고 전체적으로 10개 사이즈를 사이즈를 좀 줄이겠습니다. 이게 뭐 3, 5, 2 정도 됐다고 그러고 총 워드의 개수는 뭐 한 7개라고 그러죠. 캐릭터. 그랬을 때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원핫 인코딩으로 할 거니까 0, 1, 2, 3, 4, 5, 6 이렇게 있다고 그러고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357을 이 킴을 하나의 벡터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 5, 2죠. 이렇게 표시할 요거는 없고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어요. 킴을.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슈가 뭐냐면 킴이랑 IMK랑 MKI랑 다 동일하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걸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이렇게 하지 않고요. 000 이게 K고 그 다음에 5는 이게 I고 이게 M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원한 인코딩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오더가 프리저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거는 원한 인코딩을 하는데 오더가 무시가 되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오더를 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캐피탈 K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스몰 i가 나중에 나오고, 그 다음에 스몰 m이 나중에 나온다는 걸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겠다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오더가 지금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면서 오더가 중요하게 처리를 하겠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싱글 레터 같은 경우 원핫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B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가 핫이 된 경우고요. 그래서 워드는 2디멘셔널 벡터로 하는데, 오케이, 여기가 예, 2디멘셔널 매트릭스. 예. 오케이. 그런데 파이토치에서는 여기에다 2를 추가를 했어요. 이게 저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파이토치에서 여기가 배치 디멘전이에요. 여기가 왜 이렇게 만들어 놓은지 모르겠는데, 이쪽이 배치가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파이토치에서는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은 예. 배치가 중간에 들어가서 조금 거시기 한데, 여기가 배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시간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캐릭터가 하나씩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배치이고요. 배치는 하나가 되어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캐릭터들이 하나씩 튀어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각각의 캐릭터는 여기 원핫 인코딩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킴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표현하기에 되게 배치를 여기 중간에다 끼워놓으니까 저가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깝깝합니다. 그런데 여기 배치가 하나가 고정이 되면, 그러니까 여기가 특정한 배치가 고정이 됐다고 치면, 투디멘셔널 매트릭스고요. 그 경우에 킴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이게 컨벤션을 그렇게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유지를 해야죠. 안 그러면 제가 파이토치를 하나 짜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능력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의 컨벤션을 따라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배치가 여기, 제가 보기에는 배치가 이쪽에 들어가는 게 훨씬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안 짜져 있어요. 여기에 배치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이해가 가는 구석은 좀 있긴 합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데이터가 변해요. 데이터 사이즈가 킴도 있지만 캉일 때는 4개거든요. 그 다음에 뭐 아베는 3개고, 그래서 여기가 변합니다. 근데 이쪽은 안 변해요. 그래서 배치가 이쪽에 들어간다는 게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배치를 10이다 그러면 여기가 10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레이닝을 할 때 10개를 한꺼번에 집어넣겠다 그러면 여기가 10이 돼요. 그 다음에 오케이. 자, 요거 좀 생각 좀 해봅시다. 디멘전이 굉장히 헷갈려요. 여기 그 RNN에서는. 자, 봅시다. 우리가 배치를 뭐 64라고 그래 볼게요. 그러면 트레이닝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가 64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number of letters는 아까 몇 개였죠? 57개였나요? 이게 알파벳 소문자, 알파벳 대문자 플러스 4개인가 5개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빈칸이 하나 들어가 있었고 점, 콤마, 그 다음에 세미콜론하고 콜론, 이거 뭐 따옴표 비슷한 거 해서 추가가 됐었거든요. 여기 보면 기본적 57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자, 대문자 플러스 빈칸, 점, 콤마, 세미콜론, 그 다음에 따옴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추가가 됐어요. 이렇게 57이고요. 그 다음에 랭스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그때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데이터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베다 그러면 이건 3개예요. 킴이다 이것도 3개예요. 근데 캉이다 그러면 이거 4개고요. 저가 이씨도 있네요. 이씨도 3개예요. 중국 애들 리라고 쓰거든요. 이건 2개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변합니다. 예. 데이터가 그런 식으로 돌아갈 거예요. 오케이. letter to index는 여기에 letter가 들어가면 그게 몇 번째 자리에 있는지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이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킴이라고 그러면 그걸 하나씩 읽어드려요. 캐피탈 K, 그 다음에 스몰 i, 그 다음에 스몰 m이 있고요. 그러면 그게 각각의 몇 번째 자리인지 지금 캐피탈 K는 3, 그 다음에 i는 5, m은 2라고 그랬죠. 그거를 지금 찾아줘야 돼요. 캐피탈 K가 들어오면 그게 3이다. 스몰 i가 들어오면 그게 5다. 스몰 m이 들어오면 그게 2다. 그거를 찾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캐피탈 K가 들어오면 이게 3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냐면 지금 all letters라는 게 아까 만들어낸 스트링이에요. 처음에 소문자 알파벳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 알파벳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빈칸, 점, 쉼표, 세미콜론, 따옴표. 그게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러면 거기서 캐피탈 K가 거기서 몇 번째 들어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피탈 K는 그러면 세 번째다. 네, 그걸 주는 거예요. 스몰 i는 다섯 번째다. 스몰 m은 두 번째다. 그걸 찾아주는 게 지금 요 fine이 이게 스트링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몇 번째다. 그거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벳 소문자 A가 제로예요. 그 다음에 B 소문자 B가 1이고 예, 그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이게 letter to index고요. 그 다음에 letter to tensor는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캐피탈 K가 3이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응해서 이걸 만들어 줘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letter to tensor가 아마 그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캐피탈 K가 들어오면 텐서를 만들어주고 일단 제로를 꽉 채우고요. 제로를 꽉 채우고 이게 쉐입이 이게 1 by 57인가? 그 아까 57이었네. 예, 57이었죠. 예, 토치 제로스 1 by 57 해서 꽉 채워주고 그 다음에 캐피탈 K는 세 번째였죠. 예, 아까 이그젬플에서 그러면 텐서 제로 세 번째를 1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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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예, 저가 조금 바꿨네요. 이게 보면 이게 저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인덱싱 하는 게 이게 리스트 스타일로 인덱싱을 해놨거든요. 이게 근데 저는 넘파이 스타일 인덱싱이 익숙하기 때문에 아마 넘파이 스타일 인덱싱이 빠를 겁니다. 지금 이게 보면 제로 번째를 가져와서 그 다음에 요거를 억세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콤마로 바꿔치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요거가 지금 numpy 스타일 인덱싱이고요. 지금 요거는 리스트 스타일 인덱싱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속도가 요게 조금 더 빠를 겁니다. 요걸 불러온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걸 불러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방에 한 번에 불러오는 것보다 속도가 느릴 겁니다. 아마. 이거 코드 읽을 때 짜증 나더라고요. 리스트 스타일로 인덱싱 하니까. 그래서 제가 numpy 스타일로 인덱싱을 했는데 문제가 없이 돌아가는 걸 확인을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요 꽃표, 따옴표를 letter to tensor로 돌리면 이렇게 되는 걸 확인을 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line to tensor라는 거는 이제 이름을 텐서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 line to tensor 있죠? 그러면 여기가 line이라는 게 캉, 킴, 아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텐서로 바꿔주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식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디멘전이 2D가 아니고 이런 스타일로 바꿔주는 거예요. 2D가 아니고 3D 텐서입니다. 3D 텐서로 바뀌어요. 여기가 이제 1이 될 거고, 여기 보면 여기가 1이에요. 여기가 1입니다. 다음에 number of lectures는 57이었고요. 여기는 예를 들어 강이다 그러면 여기가 3이 될 거고 예.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는 57이고 여기가 이제 알파벳을 몇 개 사용하느냐 그게 들어갈 겁니다. 강이면 셋, LI면 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여기 강씨는 4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라인 바이 라인 그렇게 바꿔준다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 존스를 하니까 여기가 1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57이고요. 존스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러니까 여기가 5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를 딱 까서 보면은 다 제로고 한 군데만 핫되어 있어요. 여기 또 여기에 핫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또 여기가 핫이 되어 있고 여기 또 여기가 핫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핫이 여기 하나 되어 있고. 오케이. 오케이. 데이터는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오케이.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는데, 이 네트워크가 그 파이터치의 빌트인 모듈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짰어요. 그래서 그 빌트인 모듈이 어떻게 내부적으로 돌아가는지 알기 위해서. 그리고 RNN은 그 세 가지 그 파이터치에서 서포트하는 게 3개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저거 하는 게 3개가 있습니다. 3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RNN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LSTM이라고 있고 GRU라고 있어요.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저거 하는 게 요 정도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해주려고 하는 작업들은 동일한 작업인데 그 트레이닝이라든가 그 퍼포먼스라든가 그런 거 이슈 때문에 요거는 잘 안 쓰고요. 요거는 보통 잘 안 쓰고 LSTM하고 GRU를 많이 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어떤 걸 만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LSTM이었던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봅시다. 그러니까 모듈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모듈 안 쓰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토치에 뉴럴넷 임포트 했고요. NN이라고. 그 다음에 NN의 모듈을 상속을 받아서 클래스를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인풋 사이즈, 히든 사이즈, 아웃풋 사이즈. 오케이, 여기 상속 일단 받은 거 런을 했고요. 인풋, 히든, 아웃풋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풋은 57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풋은 57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히든은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10이라고 정해 볼게요. 그 다음에 아웃풋은 뭐라고 정할까? 아웃풋도 보통 히든하고 똑같이 잡는데, 뭐 히든하고 한번 다르게 잡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풋은 57이고요. 히든은 10이라고 하고 아웃풋 2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 봅시다. 이렇게 히든 사이즈 일단 어트리뷰트로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보면 I2H, I2O 이렇게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요 포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근데 요거 그냥 보면은 잘 안 보이니까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기다 그림을 그려가면서 보겠습니다. 히든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히든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까지 왔던 정보를 압축해서 저장한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보세요. 그래서 처음에 인풋하고 히든을 컨캐티네이션을 해요. 그래서 강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맨 처음에 K가 들어오고요. K가 인풋으로 들어오고요. 히든은 처음에 스타트는 제로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제로가 10개가 들어와요. 그래서 맨 처음에 킴이었나요? 킴의 캐피탈 K가 먼저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히스토리가 없었기 때문에 히든은 제로에서 출발해요. 오케이. 이게 10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요거는 57개, 아까 57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해서 뭔가를, 여기 너무 작네. 그래서 처음에 히든이 들어가고, 여기 킴 씨가 들어와요. 그러면 맨 처음에 요건 10개의 숫자고요. 요건 57개의 숫자예요. 그래서 57개의 숫자 중에서 하나만 핫 되어 있는 거고, 히든은 10개의 숫자인데 처음에 다 0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붙이면 67개가 되겠죠.
이걸 붙여요. 그러면 67개의 숫자가 나오고요. 그게 combined라는 거고. 그래서 그걸 I2H에 던져줍니다. I2H는 별거 아니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든을 만들어내요. 오케이. 그러니까 오케이. 좀 크게 그립시다. 그래서 맨 처음에 K가 들어왔고요. 히든은 10개 제로고 이제 그걸 컴바인 했으니까 67개의 숫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I2H라는 리니어 트랜스폼을 통해서 10개의 숫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게 그 작업입니다. 요게 그 다음에 아웃풋은 어떻게 제너레이트 하냐면 컴바인드를 I2O에다 던져줘서 아웃풋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I2O를 해서 아웃풋은 20개라고 했었어요. 이걸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아웃풋은 소프트맥스를 걸어주네요. 그래서 이건 소프트맥스로 하면 여기 20개가 되겠네요. 그러면 소프트맥스라는 건 확률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탈리안인지 코리안인지 아니면 잉글리시인지 그거를 하는 거예요. 몇 개였죠, 아까?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18개네요. 18개로 합시다. 이렇게. 예.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이제 봅시다. 어떻게 이제 움직이는지 전체적으로. 오케이. 킴이 들어간다고 그러죠. 킴. K가 들어가요. 그리고 히든이, 여기 히든이 들어갔고요. 그러면 여기서 히든하고 킴을 컴바인을 해요. 그러니까 숫자는 여기다 쓸게요. 여기 57개였고요. 여긴 10개예요. 그럼 여기에 67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input to hidden을 하면 여기 H라고 쓸게요. 이게 히든이 되기 때문에 결국 히든으로 되거든요. 이게 10개가 나오고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그 다음에 input to output은 out이라고 쓰죠. 이건 18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소프트맥스 처리할 거고요. 그러면 아웃풋이라고 하죠. 이거 18개예요. 오케이. 트레이너블한 웨이트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하고 여기에 트레이너블한 웨이트이 있어요. 바이어스하고요. 오케이.
그래서 K가 들어왔고요. 그러면 지금 처음에 요 H는 10개 제로였거든요. 이제 요거는 더 이상 제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I가 들어옵니다. 여기 히든이 여기 들어오고 여기가 I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히든에는 지금 어떤 인포메이션이 들어가 있냐면 처음에 K가 들어왔다는 인포메이션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I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K가 들어왔다는 게 지금 그러니까 메모리에 잡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거는 아니지만 그게 메모리에 잡혀 있는 히든에 그걸 킵하려고 하는 거예요. 히든이 해주려고 하는 작업이. 그래서 처음에 K라는 게 들어왔다는 게 좀 컴프레스가 돼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컨드 인풋으로 I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57이고요. 요거가 67개. 그 다음에 여기 히든을 또 만들어내고요. 여기 10개. input to hidden이라고 했던 거고, 여기에 이제 아웃풋이 나오겠죠. 요거는 input to output.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m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가 바라건대는 뭘 바라는 거냐 하면은 처음에 K가 들어왔고 캐피탈로, 그 다음에 I가 들어왔다는 게 컴프레스 돼서 그 인포메이션이 축적돼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컴프레션은 어떤 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냐면 요 트레이너블 웨이트들에 의해서 이제 트레이닝이 잘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바라건대는 요 히든 레이턴 스페이스에 있는 요 히든 벡터가 10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게 뭘 컴프레스해서 갖고 있기를 바라는 거냐면 처음에는 캐피탈 K가 들어왔고 두 번째는 스몰 i가 들어왔다는 게 컴프레스 돼서 거기에 저장돼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m이 들어왔고요. 이것도 57개의 숫자고요. 그러면 이게 67개의 숫자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input to output 하면 여기 아웃풋이 18개 숫자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소프트맥스 하면 여기 18개 숫자가 나오고, 바라건대는 우리가 바라는 건 여기 코리안이 있으면 여기가 뭐 0.98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웃풋을 보니까 이건 코리안이구나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여기에 아베가 들어오면 이게 자페니스가 0.98 뭐 그런 식으로 잡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뭘 트레이닝을 하냐? 여기에 있는 웨이트하고 바이어스를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개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어요. 하나는 67개의 숫자가 들어오면 10개의 숫자를 토해내는 인풋으로부터 히든을 주는 I2H가 있고요. 그 다음에 67개의 숫자가 들어오면 18개의 숫자를 토해내는 인풋 투 아웃풋 두 개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어요. 오케이? 거기에 트레이너블 웨이트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너블 웨이트는 여기에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는 뭐를 해주고 싶은 거냐면 KI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M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M이 들어올 때는 요게 처음에는 히든이 처음에는 K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는 I가 들어왔다는 거를 컴프레스해서 인코딩을 해서 거기에 히든 벡터에 그게 잘 저장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있는 웨이트들이 잘 조정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가 돼야 되냐면 최종적으로 킴이 들어왔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코리안 쪽에 확률이 높아지게 되도록 트레이닝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init hidde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에 hidden을 다 제로로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베이직 RNN 모델이에요. LSTM이 아니고 GRU도 아니고 RNN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질문 있어요? 여기 요거를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힘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이렇게. 그래서 히든 레이어는 10개로 생각을 했고 아웃풋은 18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풋은 57개. 그러면 이제 킴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하나 들어올 텐데 KIM 이렇게 들어올 텐데 그러면 기존의 히든하고 킴을 컨캐트네이션 해서 67개의 숫자가 나오고 그 67개의 숫자를 리니어 트랜스포머를 해서 하나는 히든으로 던져주고 하나는 아웃풋으로 던져주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킴 같은 경우에는 이게 3번 돌아갈 거고요. 그러니까 포워드 커브가 포워드 패스가 킴 같은 경우는 3번 걸쳐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칸 같은 경우는 4번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존스는 5번을 가야 돼요. 이거를. 그리고 중국의 LI는 2번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짧은 거는 트레이닝이 잘 안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긴 게 좀 트레이닝이 잘 될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여기서는 히든을 128로 했네요. 제가 설명은 10개로 했는데 128로 했고요. 그래서 넘버 오브 레터스는 57이고요. 넘버 오브 히든은 128, 넘버 오브 카테고리는 18입니다. 그래서 이 RNN을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오케이. 네, 이거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겠다고 해서 돌린 거고요. 이거는 제가 충분히 설명한 것 같고, 오케이.
그래서 알버트라고 그러면 오케이. 예, 알버트라고 그러면 이제 RALBERT가 한 번씩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충분히 설명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까 킴 대신에 알버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킴 같은 경우는 패스가 3번 포워드 패스가 3번 돌아가는데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돌아가겠네요. 트레이닝을 위해서 이제 데이터를 정제를 해야겠죠. 탑K라는 게 있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18개의 숫자가 들어올 텐데, 그러니까 여기 아웃풋이면 이제 18개의 숫자가 나올 거고요. 소프트맥스로, 그러니까 확률로 18개의 숫자가 나올 텐데, 탑 K 그러면 그 중에 확률이 높은 거, K개를 뽑아서 이제 아웃풋으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아웃풋이 18개의 숫자가 확률이 있는데, 탑 K 해서 1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만 주겠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리턴 값으로 2개를 주네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보니까 요게 어떤 카테고리인지 탑 N은 뭔가? 오케이. 요게 지금 2개를 주는데 2개 중 2개를 1이라고 했는데 2개를 주네요. 다큐멘테이션을 읽어봐야 될 거는 같은데 2개를 주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아웃풋의 개수가 몇 개냐? 18인 것 같고요. 이거는 3이다 그러면 이제 뭐 코리안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가 1이면 여기가 하나 들어있을 거고 여기가 5개다 그러면 여기에 5개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1이어도 이게 리스트 비슷한 형식으로 들어올 거고 그래서 0번째 걸 가져온 거고 그걸 텐서인데 데이터만 가져온 거고 그러면 이게 뭐 3이면 3 그런 게 나오는 거고 그걸 아까 올 카테고리에 3 그러면 그게 코리안이 되는 거고 카테고리 I는 3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뭐 궁금하면 찾으면 돼요. PyTorch 탑 K 메소드 그래서 저거 2개를 주는 걸 봤고요. 리턴 값이
예, 불친절하네요. 지금 여기 보면 두 개를 던져줬거든요. 지금 두 개를 던져줘서 이걸 언패킹을 했는데, 예, 불친절하네요. 예? 중간에 예. 아, 확률이군요. 확률. 밸류는 확률이고, 요거 인덱스. 오케이. 그러니까 밸류는 확률이고, named to value and index. 그러니까 그 제일 높은 거 밸류니까 확률을 줄 거고요. 인덱스는 그 인덱스를 줄 거고. 오케이. 예. 영어가 약해서. 예. 그럴 경우에는 텐서플로우를 또 찾으면 돼요. 텐서플로우가 아마 다큐멘테이션이 조금 더 상황에 따라 달라요. 토치가 다큐멘테이션이 더 좋을 때도 있고, 예. 그래서 토치가 좀 거시기 하면, 예. 여기 있거든요. 텐서플로우도. 예. 텐서플로우도 있습니다. 대응하는 펑셔널리티가. 그리고 more or less 비슷하게 임플리멘트 되어 있기 때문에 다큐멘테이션이 좀 토치가 좀 거시기 하다 그러면 텐서플로우 찾아보면 돼요. 한번 봅시다. 여기 또 뭐 리턴. 오케이. 여기 훨씬 더 명확하게 써놨죠. 예. 근데 어떤 때는 토치가 더 다큐멘테이션이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비슷한 놈이기 때문에 토치가 조금 다큐멘테이션이 불성실하다 그러면 텐서플로우 보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아웃풋이 들어오면 그 아웃풋으로부터 지금 그게 코리안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리안이라는 게 나올 거고요. 요거는 코리안이 3이면 여기가 3이 나올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지금 요거는 랜덤하게 뭘 뽑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랜덤 랜드 인트는 랜덤하게 인테저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뭘 할 건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가 18이다. 18개 그러니까 코리안 뭐 자파니스 뭐 18개 있었잖아요. 거기서 하나를 뽑겠다 생각을 하면 여기서 0부터 17인 것 같아요. 그러면 0부터 17에서 하나를 뽑는 것 같아요. 끝점이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딱 코드가 구성된 걸 보니까 0부터 17 하면 17도 뽑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지요. 예, 원래 랜덤 인트인데 넘파이 랜덤 인트도 똑같게 구성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안 들어가는 것 같던데 여기 하이가 익스클루시브로 되어 있네요. 근데 코드상은 들어가야 했을 것 같은데
오케이. 끝점이 포함이 되네요, 여기는. 그죠? 여기는 끝점이 포함이 됩니다. 예. 지금 여기 코드상 끝점이 포함되도록 해야겠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랜드인트가 넘파이에서랑 조금 다르게 움직이네요. 끝점이 포함되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이제 트레이닝을 할 때 그 18개 카테고리 중에서 하나를 랜덤하게 뽑아서 거기에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랜덤하게 던져줄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 랜덤 트레이닝 이그젬플인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임플리멘트 됐을 것 같으냐면 18개 카테고리 중에서 하나를 랜덤하게 셀렉트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랜덤하게 하나 뽑고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 보세요. 올 카테고리가 18개가 있거든요. 거기서 하나를 뽑아요. 랜덤하게. 좀 전에 여기 설명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리안이 뽑혔어요. 그러면 여기에 코리안의 데이터가 쭉 있어요. 뭐 한 100개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 거기서 하나를 뽑아요. 랜덤하게. 뽑았더니 김씨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 김씨를 이제 그 텐서로 바꿔주는 겁니다. 아까 설명했던 방법으로. 그래서 요게 코리안이 될 거고, 요거는 김씨가 될 거고, 요거 카테고리를 텐서로 만들어야죠. 왜냐하면 그게 라벨로 들어가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코리안이 세 번째다. 그러면 세 번째를 원하드 인코딩으로 바꿔서 카테고리 텐서 만들어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요게 킴이고, 그러니까 요건 코리안이고, 요건 킴이에요. 그러면 코리안을 타겟으로 해주는 타겟으로 사용해야 되니까 그걸 코리안을 원하드 인코딩으로 텐서로 바꿔주는 걸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킴이고, 킴을 그냥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원하드 인코딩으로 바꿔줘야죠. 그걸 라인 텐서로 바꿔준 거. 오케이? 예, 뭐 복잡해 보이지만 뭐 하는 일은 뻔해요. 그러니까 코리안을 텐서로 바꿔주고 원하드 인코딩 써서, 킴을 원하드 인코딩 써서 텐서로 바꿔주고. 킴은 요렇게 어디 있나? 킴은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 예, 그래서 요거는 뭐 제대로 코드가 구현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돌리는 것 같고요. 예, 여기 한번 예, 그래서 여기 뭐 코리안 광씨가 있나? 지금 여기 잠깐만, 광씨가 있나요? 처음 보는데. 이탈리안, 폴리시, 근데 여기 또 빈칸이 잡혀 있네. 뭔가 이상한데. 광씨라는 것도 좀 이상하고 빈칸이 잡혀 있는 것도 좀 이상해요. 예, 근데 뭐 그렇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제 로스 펑션인데, 지금 여기서 NLL 로스라는 걸 사용을 하네요. 예, 처음 보는 로스네요. 저가 RNN을 별로 이쪽을 돌려보지를 않아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맨 끝단에 로그 소프트 맥스를 사용을 해서 이걸 사용한다고 그러거든요. 여기 소프트 맥스인데 로그 소프트 맥스가 아니고. 로그 소프트 맥스군요.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 맥스가 좀 컴퓨테이셔널 버든이 있나 뭐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 맥스 계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로그 취한 거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 똑같은 걸 거고, 컴퓨테이셔널 이슈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맥스 대신에 로그 소프트맥스니까 로그 확률을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이 0하고 1 사이니까 로그를 취해주면은 네거티브 숫자가 나오겠죠. 0하고 1 사이니까 네거티브 숫자. 예. 그러니까 이 소프트맥스가 좀 컴퓨테이셔널이 좀 이슈가 있나 봐요. 그래서 로그를 취한 걸 계산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소프트맥스인데 로그를 취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컴퓨테이셔널 이슈 때문에 소프트맥스 예. 오케이. 소프트맥스 대신에 로그 소프트맥스를 계산을 하고 있고요. 오케이. 로그 소프트맥스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걸 사용을 한다고 그러네요. 오케이. 소프트맥스면은 여기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뭐 그런 걸 사용할 텐데. 오케이. 한번 다큐멘테이션을 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 로그 소프트맥스 할 때 요거 사용하는군요. 뭐,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가 소프트맥스였으면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했을 텐데, 여기서는 로그 소프트맥스를 사용을 했고, 그래서 요걸 NLL 로스 뭐의 약자인지 모르겠네. 뭐의 약자인가 한번 볼까요? 오케이.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드. 오케이.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드 로스네요.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드 로스네요. 오케이. 오케이, 러닝 레이스는 이렇게 잡았고요. 오케이, 트레이닝을 할 적에는 아까 설명했던 그걸 이용을 해서 인풋하고 타겟을 만들어야겠죠. 인풋 타겟 만들고 그 다음에 히든 스테이트는 처음 스타팅 포인트는 항상 제로예요. 그래서 인풋 아웃풋
만들고 그 다음에 히든 스테이트를 제로로 하고 그래서 각각의 레터를 읽어드리고 히든 스테이트는 리저브하고 그러니까 킴이 들어오면 처음에 K가 들어오면 처리를 하고 히든 스테이트를 킵하고 그 다음에 I가 들어오면 처리하고 히든 스테이트 세이브 해놓고 그 다음에 M이 들어오면 히든 스테이트 세이브 해놓고 그 다음에 아웃풋을 가지고 타겟하고 비교해서 로스 값 계산하고 그 다음에 백 프로파게이션 해서 웨이트하고 바이어스 어저스트 하고 오케이?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코드가 짜여 있네요. 그러니까 인풋이 들어오고 타겟이 들어오면 오케이. 히든은 0으로 리셋하고 제로 그레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라인 텐서가 킴이에요. 그러면 킴에서 하나씩 뽑는 겁니다. 아닌가? 그쵸? 예. 그래서 킴이라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K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I가 들어가고 M이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요거에 돌아갈 때마다 처음에 히든은 제로였는데 여기가 돌아가면서 히든은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처음에 히든은 제로에서 출발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KIM이 텐서로 들어올 거고요. 원하드 인코딩으로 돼서 그러면 히든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요. 최종적으로 요 아웃풋이 이제 그게 코리안에 대한 그게 돼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아웃풋이 여기 들어왔고, 그러니까 이게 원하드 인코딩이 된 18개의 로그 확률이에요. 확률이 아니고 로그 확률이고, 거기에 이제 여기가 이제 원하드 인코딩이 되어 있는 코리안에 대해서 원하드 인코딩이 되어 있는 게 들어올 거고, 그러면 요거는 크라이테리언이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요거예요. 해서 계산이 되고 백 프로파게이션. 그러면 그레디언트 값이 계산이 될 거고 각각의 웨이트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파라메타가 있으면 파라메타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한 게 있을 거고 데이터는 이거 디프리시에이트 했다고 얼핏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거의 그레디언트 값이 데이터가 있는데 요 알파를 사용을 해서 add를 한다는 게 요게 인플레이스 add일 겁니다. 그래서 요거 p 데이터에다가 요거랑 요거를 곱해서 인플레이스 add 이거 웬만하면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디선가 예. 그러니까 요게 웨이트에 해당되는 거고요. 지금 웨이트에 해당되는 거고 요게 그레디언트에 해당되는 거고 러닝 레이시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add 언더스코어 하면 여기에다가 요거랑
요거를 곱해서 인플레이스 애드를 하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아웃풋하고 로스 아이템 뭐 리턴을 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하나의 트레이닝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 다음에는 돌리면 되겠죠? 예,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은. 질문 있어요? 예, 여기서 수업 종료하겠습니다.